11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700을 회복했습니다. 물론 뭐 기대치에 비하면 아직까지 낮죠. 그러나 최근에 약세를 딛고 올라오고요. 오늘 또 하루 쉬고 왔더니 금요일입니다. 오늘 오후장 다음 주를 준비하면서 전략 세울게요. 오늘 터닝포인트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오셨고요. 그리고 또 오늘 하창한 본부장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자, 오후장 터닝포인트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ECB가 금리 인하를 했죠. 캐나다도 금리를 내렸습니다. 주식시장에 청신호로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겠느냐. 단순하진 않은데 일단 단순하게 여쭤볼게요. 김장렬 본부장님. 주식시장에 이제 호재입니까 이거는? 예상됐던 정도니까 네. 악재는 아니죠. 네. 호재냐 어떻게 악재니까 그렇죠. 이제 또 속도 자체가 이제 그렇게 빠르진 않을 거라는 언급이 있었고 결국 이제 미국이잖아요. 네네.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냐 아닐 거냐 요거에 따라 다른 건데요. 오늘은 또 고용지표 발표돼 있어요.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그 유럽 금리 인하 보면요. 네. 비슷하게 미국도 따라갈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유럽이 금리 인하 예상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상대로. 네. 근데 인플레 전망은요. 올해 내년이 약간 올라갔어요. 네. 단기적으로는 인플레 전망이 아주 낙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중기적으로 잡혀갈 수밖에 없다. 공급 측면의 이슈만 많이 해결되면 인플레는 좀 기다리면 결국은 잡혀간다는 중기적인 관점을 비췄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범피하지만은 왔다 물퉁물퉁하지만 일단 한 번 간다. 왜? 경제가 아주 빨리 올라오지 않으니까 경제가 빨리 안 올라오니까 예정대로 금리는 하고 천천히 가보지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시장은 믹스돼 있어요. 한 번 했는데 7월은 안 할 것 같고 가이던스 안 줬으니까 연말에 한 번 할 수 있게 하는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금리나 예정대로 하고 나서 독일 국채는 올랐습니다. 그것이 이게 아주 제가 말씀드린 아주 환호할 정도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침착하게 금리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중기적인 인플레가 잡힌다는 그 신뢰를 본인들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네. 미국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증거가 그저께 ADP 나온 거 비슷하게 고용지표가 나온다면 시간당 그 임금 포함해서 그러면 아마 한 번을 보험성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9월에 하고 그다음에 또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될 거기 때문에 시장에는 그렇다면은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전개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창한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오늘 밤에 고용지표가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인데요. 최근에 보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졸트도 그렇고 ADP도 그렇고 그러면 고용지표가 이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위 뭐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지고 골디락스로 미국 증시가 더 올라가는 그림? 네.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해주신 그 흐름을 기대하고 있는 네. 물량들이 금일 그리고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시장에서 좀 흘러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빠르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를 좀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4거래일 동안에 굉장히 좀 급격하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채 금리가 떨어질 때마다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들도 좀 같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물론 뭐 이제 호주의 뭐 현물 ETF나 이런 이벤트도 추가적으로 있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금리 하락이 나올 때 같이 연동돼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기술주들의 강세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마련이 됐다라는 점 그리고 그러한 요인들은 지금 이제 뭐 작년 11월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기술주들이 약진을 하면서 증시의 상승 트리거를 만들어 줬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속도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들의 추가적인 확인들이 필요할 겁니다. 이번 한 번의 지표들이 좀 좋게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뭐 예상을 했었던 뭐 4회, 5회까지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최대 2회 정도의 흐름으로의 또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단기 수급이 들어왔는데 만약에라도 6월달, 뭐 7월달에 나오는 이런 지표나 FOMC에서의 발언들이 이제 다음 주면 나오죠. 그런 발언들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또 차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더 돌리는 방향으로 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막 화나면서 가지고 있는 현금 다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되 조금은 속도 부분에서는 천천히 움직일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후장 터닝포인트 이제 구체적인 섹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엔비디아가 우리 쉬는 동안에 이제 애플을 제치고 시총 2위로 올라갔죠. 어제는 다시 이제 조금 밀리면서 3위로 다시 내려왔습니다만 그러면서 예,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살아납니다. 김장렬 본부장님,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4%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그 납품으로 올라서 SK가 눌렀다가 이제 다시 오늘 오른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일단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만 네. 어제 우리 쉬는 날 미국에서 반도체주가 많이 올랐지 엄청 않습니까? 강했죠. 예. 4% 넘게 올랐었죠. 네. 4.몇 %. 거기 키 맞추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삼성전자가 같이 아주 강하게 오르면은 하이닉스가 혼자 이렇게 많이 오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의 균형은 아무리 삼성전자가 들어오고 뭐 한다 하더라도 하이닉스의 한미반도체 약간 비슷한 스토리긴 하는데 HBM에서 리더는 아직은 하이닉스야. 이런 기본적인 그 투자자들의 마음이 계속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실적도 2분기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한번 전고점을 한번 뚫어보는 정도는 일단 시도를 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다고 해갖고 거꾸로 또 삼성전자가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하이닉스는 5% 4% 계속 올라가느냐? 거꾸로 삼성전자가 또 엔비디아 나간다고 확인이 되더라도 하이닉스가 그러면 마이너스 5%고 삼성전자가 플러스 5% 되느냐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롱숏의 전략은 최근까지의 그 과거와 달리 이제부터는 그런 극단적인 롱숏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오늘은 한미하고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HBM의 강자는 얘네들이야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하고 애플만 좀 됐죠. 엔비디아는 이제 주식 분할 월요일부터 이제 분할하는 네, 가격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후의 흐름. 또 애플도 이제 개발자 회의가 다음 주 아닌가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애플이 좀 올라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애플은 꾸준히 올랐고요. 네. 애플이 꾸준히 올랐는데 진짜 그때하고 한 번 더 팍 터지느냐 아니면 오른 곳을 약간 반락하면서 여전히 시간이 걸려 이렇게 하는 것은 애플이 하고 있는 그 AI를 탑재한 AI 스마트폰이 어떻게 보여지냐에 달려 있죠. 일단은 오픈 AI의 GPT-4를 탑재한다는 건 알려 있는데 구글의 제미나이까지 들어가는지 그 실제 들어갔을 때 우리 시리하고 어떻게 시너지가 나는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정도로 야금야금 천천히 키 맞추기 정도로 간다고 볼 수 있고요. 엔비디아는 그렇죠. 엔비디아는 오늘 나왔으니까. 근데 오늘 자신 막판에 빠진 거는 반독점 조사에 대한 이슈 때문에 신경이 쓰인 거예요. 네. 지금 엔비디아 물론 오픈 AI는 비상장이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약간 뭐 M&A 관련돼서 이슈가 있는데 제일 타겟이 되는 게 엔비디아다 보니까 그것이 무슨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전략 하창한 부장께 여쭤볼게요. 다시 어쨌든 엔비디아로의 삼성전자의 납품 가능성 이 이슈가 있으면서 HBM이 다시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네. 계속 HBM 쪽을 봐야 되느냐 반도체에서 아니면 여기도 이제 퐁당퐁당 오르잖아요. 그럼 HBM이 그렇죠? 아닌 뭐 많잖아요, 그죠? 뭐 H단도 있고 뭐 유리기판도 있고 그죠? 반도체 쪽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 쪽을 여전히 좀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든지 아니면 미국장에서의 이런 그 반도체 종목을 볼 때 항상 거론되는 게 일단 엔비디아고 엔비디아가 지금 올라가면서 나머지 종목군들도 어떻게 보면 좀 같이 데리고 가는 이러한 기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하면 결국엔 HBM으로밖에 귀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의 중심도에는 뭐 여전히 HBM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요번 달 말이나 이제 다음 달 초부터 실적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또 많이 높아지게 될 텐데 그런 경우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수출 데이터에 따른 뭐 디램이나 낸드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또 다른 소부장들도 분명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중심적으로 좀 본다라고 한다면 뭐 여전히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이스페타시스 이런 HBM과 거론이 될 때 최근에 좀 가장 주목도가 높고 주가도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장 초반에 강하다가 빠진 거는 외국인 선물에 대한 매수 기조가 좀 약해진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게 이제 젠슨왕의 발언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도 그 HBM 단 안에서의 이제 흐름이 아예 깨지는 건 아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높아졌었던 부분인데 오늘 한미반도체 수주 공시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앞에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HBM 쪽에서는 우리가 대장이야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수급이 쏠렸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반도체는 그럼 지금도 여전히 업사이드 있습니까? 좋게 보십니까? 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HBM에 어쨌든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로 1,500억 원 규모 납품 공급 계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년 매출 목표를 1조 원까지도 올렸습니다. 한미 반도체는요. 반도체 얘기했고요.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니니까 또 다음 섹터 볼게요. 최근에 또 대장주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게 화장품이죠. 그다음에 이제 음식료는 전반은 아닙니다만 삼양식품이 꿋꿋이 가고 있는 흐름들이어서 이들 약간 소비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들 실적도 되고요. 김장렬 본부장님, 이 두 섹터 기업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화장품 주식은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전반적으로 약간 그 쉬어갈 때 오늘 어저께 말고요. 그럴 때 대체적인 측면도 있고 워낙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실적이 탄탄한 가시성이 좋은 섹터가 몇 개 있느냐라고 본다면 우리가 흔히 아는 자동차, 조선주 여러 가지 있죠. 근데 반도체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근데 워낙 상당히 그 우리 K 컬처와 함께 미국발 수출에 의해서 드라이브되는 또 미국 또는 동남아 그런 개념으로서 과거의 중국하고 다른 새로운 시장에 대한 그 열광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중국보다 엄청 크니까요. 대체적으로 다 그 화장품 주식은 다 미국발하고 동남아 이슈거든요. 심지어 아모레퍼시픽도 미국발 코스알엑스 이슈가 돼서 주가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애널리스트들이 워낙 공격적으로 목표 주가를 내놓는 흐름도 있고요. 근데 공격적으로 내놨습니다만 밸류에이션이 과거 패턴 2018년, 17년 대비했을 때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최근까지 잘 올라왔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는 거는 거꾸로 지금 여러 가지 또 다른 테마가 생겼죠. 요즘에 그 원유 유전 발견된 거 그런 것도 테마성도 있고 반도체가 워낙 또 다시 한번 어텐션이 되니까는 이 실현의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익 실현의 계기가 된다고 보고 있고 차익 실현이 될 때 그러면 조그만 주식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아모레 같은 거 큰 것을 가져갈 것이냐는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목표 주가하고 탄력도를 보면서 접근해야 되는데 아직 추세가 꺾인 것 같지는 않지만은 이익 실현은 좀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하다. 다른 섹터에 대비했을 때 미리 올라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음식료는요? 음식료는 마찬가지로 미국이라는 큰 개념에서 봤을 때 삼양식품이 핵심인 겁니다. 농심하고 다른 거는 농심은 국내 비중이 워낙 높고요. 삼양은 해외 수출 비중이 70%가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한 반 정도는 미국이에요. 다른 나라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쪽에 한국의 컬처가 중독성으로 들어간다는 거랑 그다음에 가성비. 어쨌든 고금리 상태니까 고금리에서 가성비가 좋은 실질적으로 퀵 먹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한국의 라면이 의미 있게 전달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흐름이 계속될 것 같아요. 환율이 갑자기 1,300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아니면 밀 가격 같이 원재료가 무슨 라니나나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오르지 않는다면 모멘텀은 지속될 것 같은데 다만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단기적으로 여기서 새롭게 들어가는 거는 솔직히 좀 주저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라면만 먹는 게 아니고 냉동김밥도 먹어요. 소세지도 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양이라는 기업이 이제 급등하는 거죠. 그전에도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이런 종목은 근데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니까 어떤 같은 군에 있어도 그런 걸 자기가 잘 대응하는 쪽으로 이제 가면 되는 겁니다. 화장품, 음식료, 기본적으로 수출 실적이 좋으니까 올라가는 거고요. 네. 다음 또 확인할까요? 다음은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바이오주 투심도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알테오젠이 그렇고요. 바이오들도 금리 인하 기대감들로, 또 여러 모멘텀들이 있는 거고요. 하창한 본부장님. 근데 바이오는 이제 바이오 ETF 사는 사람 별로 없다. 그리고 이제 기업이 그죠? 그렇죠. 기업별로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건데요. 바이오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전반적으로 투심 자체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진행되는 기대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반적인 투심 자체는 좀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은 전제로 하되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 기업별에 대한 호재나 또 이벤트가 워낙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주도주를 선정해서 좀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단연 알티오젠이 좀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파이프라인 6개에 대한 기대감도 워낙 큰 상황이고 SG 제형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매력도가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 종목도 이제 증권가에서 굉장히 강력한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투심이 좀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ABL 바이오라든지 기타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은 당연히 좀 스터디를 하셔가지고 해당 부분에서의 흐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이런 이벤트성 플레이를 하기 싫다라고 하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보실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저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뭐 이런 유한양행이나 이런 한미약품 같이 과거부터 통상적으로 실적도 나오고 R&D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일 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실 좀 굉장히 좋은 내용들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은 천천히 움직이지만 산업적으로 이런 바이오에 대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이벤트가 터지거나 아니면 신규로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뭐 알츠하이머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영역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량 생산하는 쪽 결국에는 반도체가 좋아질 때 TSMC가 뜨는 것처럼 저는 CDMO 쪽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대형주로 보신다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좀 묵직한 흐름으로 끌고 가보시는 거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따른 이런 이벤트성도 좋지만 본업적으로 앞으로 향후 바이오 산업이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최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가격이 낮을 때 점진적으로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이오 이야기까지 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오후장 다음 주를 보면서 공략할 만한 종목을 보겠습니다. 김장률 본부장님은 원익 QNC를 6월 5일 날 말씀하셨는데 19%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고요. 예, 오늘 원익 QNC를 다시 한번 얘기하실 건가 보죠? 꼭 원익 QNC가 아니더라도 네네. 좀 이따 이제 하본부장님도 다른 비슷한 반도체를 약간 다른 쪽으로 말씀하실 것 같은데 반도체에서 결국은 내년까지 업황이 좋아진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가동률이 정상화되고 결국은 투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HBM도 계속 더 가야 되겠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소재주가 안정적이면서도 실적의 업사이드가 상당히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동률 상승된 것이 1, 2월 달보다는 3월, 4월 달, 5월 달 들어와서 그렇네요. 일어나거나 좀 늦게 일어난 데는 이제 막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데는 4, 5월, 늦은 데는 6월 되면서 됐기 때문에 2분기 또는 3분기 실적의 업사이드가 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소재는 있더라도 그런 실적이 나오더라도 확인될 때까지는 좀 둔탁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갑갑하죠. 근데 그 선두주자 비슷하게 나온 게 소재의 대표적인 콜츠, 석영 이런 쪽에 원익 QNC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이런 비슷한 거면 관련돼서 소재주도 한번 이제는 좀 더 심각하게 좋은 방향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원익 QNC는 하나의 대표적인 거고요. 예. 목표 주가가 아직 괴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쫓아가는 건 조금 그렇긴 하죠. 그리고 이제 원익 QNC는 또 그런 게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은 얘네가 하고 있는 그 석영, 콜츠 이런 쪽이 화장품의 연료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 측면이 아마 부각되면은 목표 주가에 대한 상향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실현을 하실 필요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익 QNC를 포함해서 이제 소재주에도 온기가 좀 올 때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원익 QNC도 그렇고 나머지 소재주 가운데서는 뭐 한솔 케미칼, 솔브레인, 동진 샘케 뭐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보통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커버를 많이 하지 않은 종목은 천천히 하다가 나중에 터지는 거고요. 커버를 많이 했지만 너무 쉽게 아는 종목은 또 둔탁하고 가장 뭐 무난한 건 솔브레인 같은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보여지는 거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지켜보시고 대기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하창한 본부장님 기업 종목 이야기 듣겠습니다. 5월 30일 날 얼마 안 됐는데 PSK 홀딩스를 얘기했는데 5월 30일 날 얘기한 거 맞아요? 벌써 45%? 네, PSK 홀딩스도 장비주 가운데서 상당히 치고 나갔었죠. 네,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시면 하고 특별한 게 없으시면 관심주로 바로 넘어가고요. 네. 네, 뭐 이격이 워낙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중간중간 좀 비중 조절만 해주시면서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종목도 HBM 쪽에서의 좀 중요도를 말씀을 드리면서 언급을 드렸는데 다시 돌고 돌아 오늘은 한미반도체를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공시에서도 보셨다시피
이제 오늘 공시 나온 거는 작년 매출액 대비해서는 98% 규모입니다. 굉장히 좀 큰 규모의 수주 공시가 나왔고요. 앞으로도 이런 업황에 대한 공급 부족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주가 나올 확률을 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커지면 경쟁자가 나오는 건 전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술력 부분에서 이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이 점유율 자체를 얼마나 많이 단기간에 뺏길 것이냐가 핵심인데 단기적으로는 만 6개월은 적어도 지나야 어떤 테스트 결과라든지 이런 가능성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무 선제적인 반영을 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설비적인 이런 투자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뭐 한동안 이제 3D라든지 이런 흐름으로 넘어가더라도 뭐 이 한미반도체의 흐름들 또 신제품도 계속 개발을 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중요도 부분에서 과연 이 기업이 떨어져 나갈 확률을 본다라고 했을 때 좀 저는 회의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HBM에 대한 그런 공급 부족에 대한 사태들 그리고 여러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의 AI에 대한 이런 투자 진행도들, 협업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좀 영향력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해당 종목 계속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7만 4천 원으로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오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은 좀 저는 러프하게 잡았습니다. 12만 5천 원을 잡았는데 사실 여기서 좀 강하게 이탈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로 대응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 유효하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오장 터닝포인트와 관심 종목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헤르메스스탁 하창환 본부장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